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신 분들은 채팅으로 학번하고 성명 쓰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출첵을 하겠습니다. 출첵을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자, 오늘은 그 파일을 보내드린 대로 3개 파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1장 3절부터 시작을 할게요. 1장 3절 함수의 극한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강의 계획서는 여러분들 종합정보 시스템에 가면 강의 계획서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필요한 얘기, 중요한 얘기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시험을 2번을 칠 텐데요. 중간시험, 기말시험 치고 나면 그 정답은 제 블로그에다가 게시를 합니다. 거기서 정답을 확인하시고 본인의 답과 비교해서 점수를 예측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여기 있습니다. 이리 가시면 그 강의에 사용하는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교재는 한빛 아카데미에서 출판한 미분 적분학 에센스 2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교재에 있는 것을 다 배우진 않아요. 다 배우진 않고 제가 제공한 강의 자료 안에서 그 안에서 중간시험, 기말시험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나눠준 강의 자료만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성적평가는 출석이 25%, 과제가 15%, 중간시험, 기말시험이 각각 30% 이렇게 합해서 100%가 되고요. 이 총점을 가지고 상대평가를 해서 여러분들 학점을 줍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학습 내용은 지금 얘기한 교재에서 1장부터 7장까지 해서 내용을 가지고 배웁니다. 그런데 1장하고 2장은 그냥 오늘 첫 번째 시간에 필요한 부분만 얘기를 할 거예요. 2장은 사실상 다루지 않고 1장에서 극한에 대한 부분만 한 2절 다룹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우려는 내용은 3장부터 7장까지고요. 3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냐 하면 미분과 적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분을 응용하는 부분, 적분을 응용하는 부분 이렇게 내용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과 적분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제가 강의 자료를 3개 파일을 공유를 했는데 그 나눠줄 강의 자료는 모두 44개 파일이고요. 그 파일은 제 블로그에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학교 홈페이지에서 캔버스, LMS 시스템, 캔버스에 접속할 수 있죠. 거기에 가면 캔버스에 강의 자료라는 그 항이 있습니다. 거길 들어가 보시면 44개 파일이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려는 것이 극한입니다. 우리가 극한의 개념을 배운 다음에 3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미분, 적분 이런 얘기들을 배울 텐데 도함수도 그렇고 적분도 그렇고 극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의 극한을 사용하니까 우선 극한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의 독립변수 x가 a라는 점으로 가까이 갈 때 그 x에 의한 함수값 fx가 나열되었을 때 보면 그 값이 점점 어떤 값 l로 가까이 간다.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이런 기호로 씁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 이렇게 씁니다. 자, 이것을 해석하면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x가 a로 접근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가까이 가면 되는 겁니다. x가 a가 되는 순간은 있을 필요는 없어요. 예,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x는 a가 아닌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a하고 가까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x가 a에 충분히 가까이 가면 그때 x에 의해서 만들어진 함수값 fx도 l이라는 수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가깝게 가져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기호를 사용하고요. 읽을 때에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x가 a에 접근할 때 fx의 극한이 l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 즉 기호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 조건이 있어요. x가 a로 접근하는 방법은 우리 수직선상에서 움직여가는 거니까 x가 a의 오른쪽에서 a로 가까이 갈 수도 있고요. x가 a의 왼쪽에서 a로 가까이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는 것을 우극한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x가 a의 오른쪽에서 가까이 간다라는 걸 표기하기 위해서 a 위에다가 플러스 표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읽을 때에는 리미트 x가 a의 오른쪽에서 a로 갈 때 fx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x가 a의 왼쪽에서 a로 가까이 가는 이런 상황은 a 위에다가 마이너스로 표기하고요. 역시 읽을 때에는 리미트 x가 a의 왼쪽에서 a로 갈 때 fx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x가 a의 오른쪽에서 a로 갈 때 fx도 l로 가까이 가고 x가 a의 왼쪽에서 a로 가까이 갈 때 fx도 l로 가까이 가면 즉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같으면 둘 다 존재하고 서로 같으면 그러면 이 극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것하고 우극한도 존재하고 좌극한도 존재하고 그 두 개의 극한이 서로 같은 값이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극한이 L이 되는 걸 보여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준다면 여러분들은 좌극한, 우극한을 각각 계산하셔야 되고요. 그 결과가 두 개가 같다 이렇게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연습을 해주세요. 예, 수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수업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이 있는지. 그때 지금 현재는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참가자 음소거가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시고요. 질문할 때 질문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개인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하시면 되겠어요.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극한을 계산하는 것을 연습을 할 텐데 우선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수적 방법, 두 번째는 수치적인 방법, 세 번째는 그래프적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대수적 방법은 말 그대로 대수적이다라는 것은 그 식을 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식을 대수적으로 계산해서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것을 대수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치적인 방법, 오늘 시간에는 주로 수치적인 방법을 연습을 할 텐데요. 수치적인 방법은 x가 a로 갈 때 fx가 어디로 가는지 검사를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a에 충분히 가까운 x의 그 값들을 몇 개 정도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해서 그 값들마다 fx를 계산해서 x가 a로 가까이 가는 그 움직임이 있을 때 fx는 어디로 가는지 그걸 살펴보고 어떤 특정한 점으로 가까이 간다 또는
또는 그렇지 않다. 예, 이런 식으로 결론을 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체크하는 것을 수치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프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의 리미트 오른쪽에 있는 함수, 그 함수의 그래프를 이미 알고 있다면 예, 그러면 그래프 상에서 점을 이렇게 이동시켜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바로 극한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그래프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예, 우리 이제 도함수 부분을 배우고 나면 도함수 배우고 고개 도함수에 대해서 배우고 그렇게 배우고 나면 예, 그러면 도함수와 이계 도함수 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어요. 그 나중에 뒤에서 진도에 나오니까 예,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치적인 방법으로 예, 몇 개 예제를 연습을 해볼게요. 예제 2번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 이 값을 추측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x는 1로 접근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때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이 어디로 가까이 가는가라는 걸 알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예, 우리는 이 값을 fx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리미트 오른쪽에 있는 값을 fx라고 둘게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x가 1로 갈 거니까 x를 1로 가까이 보낼 텐데 1의 왼쪽에서 보낼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보낼 수도 있어요. 그 각각을 체크해서 같은가 다른가 그것까지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표를 준비를 해놨어요. x가 1보다 작을 때, 즉 1의 왼쪽에 있는 경우죠. x가 1보다 클 때, 1의 오른쪽에 있는 경우입니다. 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fx가 어디로 가는지 살펴볼 거예요. x를 1로 접근시킬 텐데 1보다 작은 쪽 왼쪽에서 1로 접근시킵니다. 5개의 x의 값을 선택을 해볼게요. 0.5, 0.9, 0.99, 0.999, 0.9999. 0.9999 정도면 1에 충분히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점점 1로 가까이 갑니다. 근데 전부 1보다 작은 수를 선택했으니까 1의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1의 왼쪽에서 1로 간다라는 것을 1 위에다가 조그맣게 마이너스로 표기해서 이렇게 쓴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좌극한을 계산하는 중입니다. 그때 여기 선택한 5개의 x의 값에 대해서 이 값을 이 식에 있는 x에다가 대입을 해서 fx, 즉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 이 값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즉 0.5를 대입했다라는 것은 0.5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0.5 마이너스 1, 이걸 계산한 거죠. 그 결과를 여기 갖다 놨습니다. 0.5를 대입하면 0.66 얼마 이렇게 됩니다. 0.9를 대입하면 0.52 얼마 이런 식의 값이 나오고요. 0.99를 대입했더니 0.50 얼마, 0.999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0.500 얼마, 0.9999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0.5000 얼마 이렇게 얻었어요. 자, 그럼 이 값들이 1로 가까이 가는데 그때마다 fx가 달라졌어요. 이 값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걸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0.52, 0.50, 0.500, 0.5000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즉 0.5까지 있고 이 뒤에 있는 0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 값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 이 값은 0.5를 향해서 가까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추정이 됐어요. 이 자극한이 0.5라고 추정이 된 거죠. 그러면 결과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리미트 x가 1의 왼쪽에서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은 0.5다. 예, 이렇게 결론을 주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오른쪽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x가 1의 오른쪽에 있어요. 1보다 큰 값을 선택을 하는데 1에 가까이 보낼 거예요. 1.5부터 시작해서 1.1, 1.01, 1.001, 1.0001, 1.0001 정도면 1에 굉장히 가깝죠.
자, 그래서 이 x의 값은 1로 간다. 그런데 전부 1보다 큰 수니까 1의 오른쪽에서 1로 간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때마다 이 5개의 x값에 따라서 이렇게 이 값을 이 식에 있는 x에 대입해서 fx, 즉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 이 값을 계산을 해본 거예요. 여기 표에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1.5를 대입하면 0.4 얼마, 1.1을 대입하면 0.47 얼마, 1.01을 대입하니까 0.497 얼마, 1.001을 대입하니까 0.4997 얼마, 1.0001을 대입하니까 0.49997 얼마,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 값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0.47, 0.49, 0.499, 0.4999. 그렇죠. 그렇다면 0.4999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0.5에 가깝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이 오른쪽도 0.5로 fx의 값이 접근해 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줄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도 마찬가지로 추정한 결과는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은 0.5다. 예, 이런 추정이 된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럼 이제 결론을 주시면 돼요. 좌극한도 추정을 해봤더니 0.5, 우극한도 추정을 해봤더니 0.5. 즉 우극한 추정한 값하고 좌극한을 추정한 값하고 같아요. 그렇다면 둘 다 0.5로 같았으니까 이제 x가 1로 갈 때의 이 함수의 극한도 0.5다. 이렇게 추정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예제 3번을 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의 값을 추측해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뒤에 진도에서 이것을 직접 대수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볼 거예요. 예, 그리고 x라는 함수와 sin x라는 함수, 그 증명 과정을 보다 보면 텐전트 x라는 함수, 이렇게 세 함수의 관계식까지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건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수치적인 방법으로 추측을 하겠습니다. x가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죠. 역시 0의 왼쪽에서 0의 오른쪽에서 0으로 가까이 가볼 거예요. 우선 0의 왼쪽에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01, 마이너스 0.001 정도면 마이너스 1000분의 1이니까 0에 굉장히 가깝죠. 그러면 0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전부 부호는 마이너스죠. 그렇다면 0의 왼쪽에서 0으로 가는 게 맞죠. 자, 그럴 때 이 fx의 값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여기 x 자리에 대입하면 즉 마이너스 1분의 sin 마이너스 1 그런 뜻입니다. 그걸 계산하면 0.84 얼마 이렇게 값이 나와요. 마이너스 0.5를 대입하면 0.958 얼마 이렇게 얻을 수 있고요. 마이너스 0.1을 대입하면 0.998 얼마 이런 값을 얻을 수 있고요. 마이너스 0.01을 대입하면 0.9999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 0.001을 대입하면 이 값은 0.999999 얼마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변화를 보면 0.95, 0.99, 0.9999, 0.999999 그렇죠? 1에 굉장히 가까운 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변화는 1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 표를 가지고 이제 똑같이 기호로 쓰면 됩니다.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는 1이다. 이렇게 추측하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 이번에는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거예요. 역시 그런 x의 값을 한 5개 정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1.0, 0.5, 0.1, 0.01, 0.001. 어렵지 않죠? 여기 이렇게 제가 5개를 선택한 거지 여러분들은 다르게 선택하셔도 돼요. 해서 0에 충분히 가깝다. 누가 봐도 이 정도면 가깝다 하는 정도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써 있는 것보다 더 작은 수를 선택하셔도 돼요.
예, 그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선택하면 안 되겠지요. 예,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0.001 정도면 예, 0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0으로 가는데 전부 플러스 값이니까 0보다 큰 쪽, 0의 오른쪽에서 0으로 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역시 x에다가 이 값을 대입해서 x분의 sin x를 계산을 합니다. 1.0을 대입하면 0.84 얼마, 0.5를 대입하면 0.95 얼마, 0.1을 대입하면 0.99 얼마, 0.02를 대입하면 0.9999 얼마 이렇게 나오고요. 0.001을 대입하면 0.999999 얼마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똑같죠? 예. 그래서 이 값은 이 정도 가면 예, 1에 충분히 가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로 가까이 간다. 예, 이렇게 추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표의 결과는 어떤 기호를 가지고 쓸 수 있을까요? 우극한이니까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는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 됐죠? 좌극한도 추정이 됐고 우극한도 값이 있다라고 추정이 됐어요. 좌극한도 1이다라고 추정이 됐고 우극한도 1이다라고 추정이 됐어요. 즉 우극한도 좌극한도 둘 다 1이니까 서로 같은 값이에요. 그렇다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는 1이다. 예, 이렇게 극한이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값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예, 얘기를 해봤고요. 예, 출첵을 쉬운 7사람이 보내주셨는데 한 사람 안 보냈네요. 예, 안 보내신 분 지금 학번하고 성명 쓰셔서 예,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그게 출첵입니다. 예, 안 보내시면 결석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예, 그거를 보내주세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7번 볼까요? 예제 7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1. 이 값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 값을 구해봐라 그랬어요. 역시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구할 거고요.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대로 좌극한, 우극한 여러분들이 두 개의 극한을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고 둘 다 있다면 같은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나머지 하나가 있던 없던 전체의 극한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을 한번 살펴볼게요. x가 0으로 가야 되니까 0의 왼쪽과 0의 오른쪽에서 살펴보면 되고요. 0의 왼쪽, 0보다 작은 수 중에서 0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수를 역시 5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5,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01, 마이너스 1000분의 1 정도 되면 0에 가깝죠. 그렇죠? 전부 음수니까 0의 왼쪽에 있어요. 그렇다면 접근해 가는 것은 0으로 가는데 왼쪽에서 간다. 예,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때 이 x의 값을 여기 대입해서 x제곱분의 1을 계산해 볼 거고요. 즉, 이 값을 제곱하고 역수를 취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 fx는 1이 되고요. 마이너스 0.1 대입하면 100, 마이너스 0.05를 대입하면 400, 마이너스 0.02를 대입하면 10,000, 마이너스 0.001을 대입하면 100만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이 값은 전부 플러스 값이긴 한데 이렇게 이 값이 0으로 가까이 갈수록 점점 값이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단위도 여긴 100의 단위, 여긴 만의 단위, 여긴 100만의 단위, 단위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값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걸 표현해야 될 텐데 그것은 이 값이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라고 표기하시면 되겠어요. 예,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표를 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죠. 예, 좌극한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해서 기호로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1은 무한대다. 이런 기호를 사용합니다. 이 기호는 값이 점점 커지니까 어떤 특정한 수로 향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수로 향해야 극한이 있다라고 할 텐데 어떤 특정한 수를 향하는 게 아니니까 극한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무한대로 간다라는 것은 값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그 경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해서 이 값이 존재하냐라고 물었다면 존재하지 않는다까지가 답입니다. 이렇게 써주고요. 어떤 경향을 가지냐라고 물었다면 예,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산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왼쪽 극한을 예, 체크를 해봤어요. 자, 그럼 반대쪽 예, 오른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x가 0보다 큰 쪽에 있는데 0에 가까운 값 역시 5개를 선택을 했어요. 1.0, 0.1, 0.05, 0.01, 0.001 예, 역시 1000분의 1 정도면 0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전부 0보다 네, 큰 값이니까 0의 오른쪽에 있죠. 수직선상에서. 해서 플러스라고 표기하면 되고요. 이제 이 선택한 5개의 값을 여기 x자리에 대입합니다. 그리고 x제곱분의 1을 계산할 거고요. 그래서 1.0 대입하고 계산하면 1, 0.1을 대입하고 계산하면 100, 0.05일 때는 400, 0.01일 때는 10,000, 0.001일 때는 100만 이렇게 되네요. 역시 값이 플러스로 되어 있고 전부 점점 값이 커지고 있어요. 단위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추측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른쪽도 결론이 나왔죠.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1은 무한대다. 예, 이런 기호로 쓰시면 되겠어요. 근데 역시 좌극한도 무한대로 발산하고 우극한도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거니까 모두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거지 값이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 무한대라고 쓴 것은 기호일 뿐이지 특정한 값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우극한도 좌극한도 모두 무한대로 발산해서 값이 없는 거니까 당연히 0으로 갈 때 극한도 없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왼쪽 오른쪽 둘 다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0으로 갈 때는 어느 쪽이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뜻으로 이 값도 무한대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존재하냐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당연히 발산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값이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더 예, 수치적으로 극한을 계산해 볼게요. 예제 리미트 x가 3보다 큰 쪽에서 3으로 갈 때 x-3분의 2x와 리미트 x가 3보다 작은 쪽에서 3으로 갈 때 x-3분의 2x의 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역시 수치적인 방법으로 추정을 할 거고요.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 계산해 보면 됩니다. 먼저 좌극한, 그리고 나서 우극한 이렇게 계산을 해볼게요. 3의 왼쪽에서 3에 가까운 수를 선택을 했어요. 역시 5개 선택했습니다. 2.9, 2.99, 2.999, 2.9999, 2.99999 이렇게 5개의 수를 선택을 했어요. 충분히 3에 가깝죠? 전부 3보단 작죠? 3의 왼쪽에서 이렇게 가면 3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그때 이 값들에 대해서 x의 값에 이 값들을 대입해서 x-3분의 2x, 즉 fx의 값을 계산을 해볼 거예요. 2.9를 대입하고 이 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58, 2.99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598, 2.999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5998, 2.9999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59,998, 2.99999 이걸 대입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599,998. 어렵지 않죠? 부호는 전부 마이너스예요. 근데 절대값을 가지고 보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단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향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한다라고 합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 이 표를 가지고 이제 좌극한을 추정을 했어요. 리미트 x가 3보다 작은 쪽에서 3으로 갈 때 x-3분의 2x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다. 이것도 발산입니다. 값이 없는 겁니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우극한. 이번에는 3보다 큰 쪽에서 3에 가까운 수를 5개 선택해 볼게요. 3.1, 3.01, 3.001, 3.0001, 3.00001. 예, 이 정도면 3에 충분히 가까이 가 있고요. 전부 3보다 큰 수니까 3의 오른쪽에서 3으로 가는 중이죠. 여기는 x의 값을 이 식에 있는 x에 대입해서 fx, 즉 x-3분의 2x,
이 값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62, 3.01을 대입하면 602, 3.001을 대입하면 6002, 3.0001을 대입하면 60002, 3.00001을 대입하면 602가 되네요. 역시 부호는 전부 플러스인데 값은 굉장히 커지고 있죠. 단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죠. 이렇게 결론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는 리미트 x가 3보다 큰 쪽에서 3으로 갈 때 x-3분의 2x는 무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한쪽 극한만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가지고 3으로 갈 때 극한이 있냐라고 물어봤다면 역시 좌극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고 우극한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3으로 갈 때의 극한은 없는 거죠. 그렇죠? 해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2x라는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영문자 이자를 y축에 대칭 이동한 것처럼 이렇게 써주면 뒤집어서 이건 존재한다라는 기호고요.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하나 그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기호입니다. 이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수치적인 방법으로 극한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파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파일은 1장 4절 극한 계산입니다. 조금 전에는 수치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추정했죠. 이번에는 극한을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떤 법칙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가, 극한을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법칙, 그 법칙은 기억해 두셨다가 그대로 응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법칙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 법칙을 살펴본 다음에는 우리가 도함수도 극한을 가지고 정의할 거고, 그리고 적분도 마찬가지로 극한을 가지고 정의를 할 거니까 도함수에도 적분에도 이 극한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법칙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법칙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법칙들은 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어떤 두 함수를 더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어요. 두 함수를 더해서 만든 함수의 극한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때 가정을 해줄 텐데 이 두 함수의 극한이 둘 다 존재한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fx의 극한도 존재하고 gx의 극한도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x가 a로 갈 때 fx도 gx도 어떤 특정한 값으로 접근해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함수를 더해서 만든 이 함수의 극한은 각각의 극한을 더해주면 돼요. 즉, 극한을 계산할 때 덧셈에 대해서 이 극한 계산하는 방법이 풀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뺄셈도 마찬가지고요. 두 함수의 차를 가지고 만든 함수의 극한은 각각의 극한의 차로 계산하면 돼요. 덧셈은 덧셈으로, 뺄셈은 뺄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법칙을 우리는 덧셈적 성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덧셈적 성질 기억해 두시고요. 이 용어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어떤 함수의 상수, 여기 C라고 쓴 것은 영어로 constant라는 뜻이고 상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라고 쓰고 아무 얘기도 없으면 상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함수의 상수를 곱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때 그 함수의 극한은 이 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이 함수의 극한에다가 상수, 여기 주어진 C를 갖다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즉 극한 안쪽에 있는 어떤 상수는 극한 바깥쪽으로 나가서 곱해질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상수가 나가서 곱해질 수 있다라는 성질을 동차적 성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동차적 성질. 이 두 가지 성질은 극한, 미분, 적분 이것이 갖는 대표적인 성질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덧셈적이고 동차적이면 우리는 이것이 선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극한은 선형적이에요. 뒤에서 배울 도함수도 극한을 가지고 정의할 거니까 선형적이에요. 마찬가지로 정적분, 부정적분, 예, 정적분, 적분이라는 이 개념도 우리가 극한을 가지고 정의를 할 거니까 선형적이에요. 그걸 계산할 때 쓰는 그 트릭, 그 기술도 역시 선형적이에요. 그래서 부정적분도 선형적입니다. 자, 이렇게 극한과 도함수, 미분하는 방법, 도함수와 그리고 정적분, 그리고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툴로 써야 되는 도함수를 거꾸로 얘기하는 과정, 부정적분, 예, 이것들은 전부 선형적인 성질이 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은 두 함수를 곱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을 때 그 함수의 극한은 각각의 극한을 곱하면 됩니다. 곱셈 법칙이라고 부르고요. 나눗셈, 두 함수를 한 함수를 다른 함수로 나누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다면 그 극한은 각각의 극한을 가지고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걸 나눗셈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나눴을 때는 우리가 실수를 가지고만 얘기를 하니까 분모가 되는 부분은 전부 0이 아닐 때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fx를 gx로 나눴다라는 걸 얘기할 때는 gx가 0이 아닌 곳에서만 얘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극한을 이렇게 응용을 하려고 하면 gx의 극한, 이것은 0이 아닌 값으로 가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이 아닌 수일 때는 바로 답을 쓸 수 있다. 하지만 0이 되면 바로 답을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런 형태는 뒤에서 이제 미분 배운 다음에 다시 한번 배우겠습니다. 예, 그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술은 뭐 로피탈의 정리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조작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뒤에서 또 배우겠습니다. 자, 6번째 성질. 두 함수의 곱셈에 대해서 극한이라는 것이 풀려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두 함수를 풀어놓고 거기다 또 하나를 곱해서 또 풀 수 있겠죠. 그럼 3개를 풀었으면 4개도 5개도 몇 개의 곱으로 이루어졌어도 역시 곱법칙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함수를 반복해서 곱해서 그 함수의 몇, 파워, 몇을 만들었다면 거기에도 곱셈 법칙을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것을 몇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x의 n승의 극한을 계산해라 그러면 fx의 극한이 존재할 때 그 극한의 n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이것을 몇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할 이 3개의 기술을 나열을 해볼게요. 첫 번째, 상수함수의 극한은 그 상수입니다. 상수함수는 x가 어떤 값으로 변하든지 어떻게 변하든지 그 모든 x의 값에 대해서 함수값은 똑같이 하나의 수 c라고 표현되는 것이 상수함수니까 x가 a로 가까이 가도 그때 fx가 움직였을 텐데 움직인 그 값이 상수함수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항상 c라고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해서 첫 번째 법칙 많이 쓰는 거 상수함수의 극한은 그 상수다. 어렵지 않죠? 예,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뒤에서 연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y는 x라는 함수가 있을 거예요. y는 x라는 함수, 즉 fx는 x 이렇게 표현된 함수. 그것은 x와 y가 같은 값으로 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x가 바로 자기 자신 x로 대응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런 함수에 대해서 x를 a로 접근시키면 그 x의 값이 쭉 움직일 텐데 항상 자기 자신과 같은 값으로 움직여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x의 값이 여기 x가 a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함수 값도 a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림을 그려본다면 y는 x, 원점을 지나가는 이런 직선입니다. 그렇죠? y는 x, 이 y를 fx다 이렇게 준 함수죠. 그렇죠? 자, 그럴 때 여기 a라는 값이 있어요. 그렇다면 x가 이렇게 a의 오른쪽에서 a로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왼쪽에서 가까이 갈 수도 있죠. 그렇죠? 예, 해서 x가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 fx는 자기 자신하고 같아야 되니까 여기 x겠죠. 그렇죠? 마찬가지 x가 여기 있다고 하면 자기 자신하고 함수값이 같으니까 x는 여기 있겠죠. 그렇죠? 그때 x가 이렇게 움직이면 그 값들이 이렇게 움직일 텐데 x가 a를 향해서 가까이 가면 이 움직이는 이 함수값은 어디로 갈 거냐라는 문제예요. 여기 a라고 했으니까
함수값도 a가 될 거고 당연히 x가 이렇게 움직여가면 함수값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a로 가겠죠. 그렇죠? x가 이쪽에 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움직이면 그때 함수값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그렇죠? 예, 해서 이쪽에서 이렇게 a를 향해 가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x의 극한은 x가 접근해가는 그 수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 x를 가지고 멱을 만들었어요. x의 n승. x의 n승의 x가 a로 갈 때의 극한은 여기 멱 법칙을 쓰면 x의 극한을 계산해서 n승을 하면 되는데 x의 극한은 여기 위에서 보니까 바로 접근해가는 그 수 a지요. 그걸 n승하면 a의 n승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의 n승은 a의 n승이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때 많이 쓰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멱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거꾸로 n제곱근도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fx의 n제곱근이라고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다면 그때 x가 a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해 보면 fx의 극한의 n제곱근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멱을 거꾸로 역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 똑같이 성립해요. 자, 그런데 주의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여기 n제곱근이라고 했으니까 n이 홀수이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플러스가 되던 마이너스가 되던 상관이 없지만 n이 짝수가 되면 문제가 되죠. 그렇죠? 짝수승해서 어떤 실수를 짝수승해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n제곱근 할 때 n이 짝수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n이 짝수면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은 0 이상이 되어야만 이 법칙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까지 배웠던 이 극한의 법칙을 이용해서 어떤 극한을 실제 그렇게 계산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제 1번 볼까요? 극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5 마이너스 3x 분의 x의 3승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1 이 값을 계산하고 그 각각의 단계를 정당화해라 그랬어요. 이게 근거가 있는 거냐라는 뜻입니다. 가볼까요? 극한을 계산할 때 극한 법칙을 쓰기 위해서 이 리미트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봅니다. 처음에 보니까 분모, 분해, 분자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나눗셈 법칙을 쓸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래서 이 값에 이 극한, 이 극한은 분모의 극한, 분의 분자의 극한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게 나눗셈 법칙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값은 분모의 극한, 분자의 극한 계산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의 극한과 분자의 극한을 이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때 분자의 극한은 x 3승의 극한, 2x제곱의 극한, 1의 극한 이걸 계산해서 플러스는 플러스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연결하면 되겠죠. 이것이 덧셈적인 성질이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렇죠? 그럼 각각의 극한에다가 이렇게 계산해서 플러스 그 다음은 마이너스 연결하시면 됩니다. 분모도 5의 극한, 3x의 극한 그것을 마이너스로 연결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제 각각의 항을 살펴볼까요? 분모에는 2개의 항이 있고 분자는 3개의 항이 있어요. 분자의 첫 번째 항은 x의 3승이지요. 그렇다면 x의 3승의 극한은 x의 극한을 3승하면 된다. 몇 법칙. 그렇죠? 플러스 같이 플러스로 연결하고요. 2x제곱의 극한은 2의 극한과 x제곱의 극한을 곱하면 되는데 x제곱의 극한은 x의 극한을 제곱하면 된다. 그렇죠? 예, 똑같이 법칙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마이너스로 연결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1의 극한 계산해 주면 되겠죠. 다 됐죠? 분모도 마찬가지입니다. 5의 극한 계산하고요. 마이너스로 연결하고 3x의 극한은 3의 극한과 x의 극한을 곱하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예, 이제 계산하는 것만 남았네요. 금방 썼듯이 x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가니까 그때 x의 극한이 뭐냐? 다가가는 값 마이너스 2지요. 상수의 극한은 그 상수다. 2지요. x의 극한 다가가는 값 마이너스 2가 되겠죠.
1의 극한, 상수의 극한이니까 1이 되겠죠. 분모 5의 극한 5가 될 거고 3의 극한 3이 될 거고 x의 극한 다가가는 값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죠? 해서 대입해서 다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분모는 5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분자 마이너스 2의 3승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 다 됐죠? 예,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 3승하면 마이너스 8이고요.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인데 2 곱하면 8이고요. 마이너스 8 플러스 8 없어졌으니까 분자는 마이너스 1이고요. 분모는 5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 3 곱하면 6이니까 5하고 더하면 11. 그렇죠? 전체는 11분의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11분의 1이다. 예, 이렇게 극한을 계산하고 각 단계를 정당화를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각 단계를 정당화해라라고 하면 이렇게 근거를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계속 극한의 법칙 이렇게 사용해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한꺼번에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식으로 계산하는 것들을 몇 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2번 볼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을 구해라 그랬어요. 실제로 이 분모와 분자가 다가가는 값을 살펴보겠습니다. x가 1로 가면 x에서 1 뺀 값은 0을 향해 갈 거고요. x의 제곱, x가 1로 가니까 1을 제곱하면 1이고요. 거기서 1 빼면 분자도 0으로 가죠. 그렇다면 실제로 이 가는 값은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요.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이런 값을 0분의 0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나중에 로피탈 정의를 배울 때 그 형태까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배우면 되고요. 자, 그래서 0분의 0이 됐으니까 이 값이 0분의 0이다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이걸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수식으로 바로 해결하는 방법을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여기 분모에 x-1이 있는데 분자를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이걸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인수분해하면 x-1 곱하기 x 플러스 1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모의 x-1은 여기 인수분해해서 얻은 x-1과 이렇게 약분되어서 없어지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극한은 x가 1로 갈 때 여기 남은 값 x 플러스 1의 극한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법칙을 쓰면 x의 극한은 다가가는 그 값 1로 갈 거고요. 상수함수 1의 극한은 그 상수 1로 갈 거고요. 두 개를 더한 것은 플러스로 연결하면 되고요. 1과 1을 더했으니까 그 극한은 2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연습해 주고요. 자, 하나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3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9 이 값을 구해라. 역시 분모 분자가 어디로 가나 볼까요? h가 0으로 가요. 그렇다면 분모 0으로 가고 여기 h가 0으로 갈 테니까 3 플러스 h는 3으로 가고 그걸 제곱한 건 9로 가까이 가고 거기서 9를 빼주면 분자도 0으로 가까이 가요. 이것도 0분의 0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은 3 플러스 h의 제곱을 그냥 전개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3 플러스 h의 제곱을 전개하면 9 플러스 6h 플러스 h의 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죠. 그럼 분자는 거기서 9를 뺀 거니까 여기 9는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6 플러스 6h 플러스 h의 제곱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6h도 h의 제곱도 h가 하나씩은 곱해져 있죠. 묶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분자는 h 곱하기 6 플러스 h가 되고요. 분모에 h가 있으니까 h는 약분되고요. 그럼 남는 거 6 플러스 h의 극한이 됐죠. 그렇죠? 이제 극한 법칙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h가 0으로 가니까 상수함수는 그 상수로 간다. 그렇죠? 6으로 가고요. h가 0으로 갈 때 h, 우리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하고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구조가 같으면 극한은 같은 값을 취합니다. 똑같이 돼요. 그래서 이 h의 극한은 다가가는 값 0이지요. h는 0으로 간다. 그렇다면 두 개 더한 것은 6과 0을 더하면 되고 그 값은 6이지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리미트. 이제 극한의 변수를 t로 썼어요.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제곱 분의 루트 t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3. 자, 이것도 t가 0으로 가면 분모 t제곱 0의 제곱 0으로 가죠. 여기 루트 안에 t제곱 0으로 갈 텐데 그러면 거기다 9 더한 것은 9로 갈 거고 루트 씌우면 루트 9는 3, 3으로 갈 거고 거기서 3을 빼주면 0으로 가겠죠. 역시 0분의 0 모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을 바로 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이 극한을 계산하는 기술, 트릭을 하나 알려줄게요. 루트 마이너스 얼마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처럼 루트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됩니다. 루트 마이너스 루트 또는 루트 플러스 루트 이런 모양이 있던지 절대값 플러스 절대값 또는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 또는 코사인 얼마 플러스 1 또는 코사인 얼마 마이너스 1 아니면 사인 얼마 플러스 1 또는 사인 얼마 마이너스 1 예, 이런 형태가 분모나 분자 중에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모 분자에 이것의 켤레를 똑같이 곱하시면 돼요. 켤레 곱하기 켤레 해서 분모 분자에 예, 그 켤레를 곱하면 됩니다. 예, 이게 기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해결해 볼게요. 역시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의 켤레는 플러스예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한 켤레입니다. 플러스의 켤레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켤레는 플러스. 어렵지 않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니까 이것의 켤레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여기를 플러스로 바꿔주면 이것의 켤레는 루트 t제곱 플러스 9 플러스 3이에요. 이것을 분모 분자에 분모에도 곱하고 분자에도 곱하고 똑같이 곱해야 약분돼서 1을 곱한 거니까 원래 것하고 똑같은 값이죠. 그렇죠?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분자를 보면 이 켤레를 곱했으니까 원래 분자에 루트 마이너스 3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루트 플러스 3을 곱해줬어요. 그렇다면 이 분자의 모양은 a 마이너스 b와 a 플러스 b를 곱한 모양이죠. 그 두 개를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분자는 a제곱 루트의 제곱이니까 루트만 치우면 돼요. t제곱 플러스 9가 되고요. 마이너스 b제곱 3을 제곱하면 9가 됩니다. 9에서 9를 빼면 0이니까 분자는 t제곱만 남았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분모에 t제곱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없어질 수 있죠. 그래서 전체의 극한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여기 남은 것 이 값으로 바뀌었어요. 어렵지 않죠? 예, 이제 t를 0으로 보내보겠습니다. t를 0으로 보내면 루트 안에 9만 남으니까 루트 9 3이고요. 거기다 3 더하면 6이니까 분모는 6으로 갑니다. 분자는 1, 상수함수니까 그 상수 1이 되고요. 해서 전체의 극한은 6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는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여라 그랬어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예, 앞에서 설명했듯이 좌극한이 존재하지 않던지 우극한이 존재하지 않던지 좌극한도 존재하고 우극한도 존재하는데 비교하니까 서로 다르던지 예, 이렇게 되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보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을 각각 계산을 해봐야 되겠어요.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 나오는 절대값 x는 예, 절대값 x는 x가 0보다 작으면 그 값은 마이너스 x하고 같아요. 하지만 x가 0 이상이면 그 값은 x하고 같아요. 예, 이런 함수를 절대값 x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극한, 좌극한을 순서대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우극한부터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간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수치적인 방법에서 봤듯이 우리가 선택하는 x의 값은 모두 0보다는 큰 거예요. x가 0보다 크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x가 0보다 크니까 금방 정의한 것처럼 절대값 x라는 것은 x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의 값은 x분의 절대값 x인데 절대값 x가 x하고 같으니까 x분의 x 약분하면 1이 되죠. 그래서 이 극한은 상수함수의 극한이 된 거고 1이니까 이 극한도 1이다.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좌극한을 계산해 볼게요.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 역시 왼쪽에서 간다라는 거니까 0의 왼쪽, 0보다 작다라는 뜻이고 이번에는 x가 0보다 작아요. 그렇죠? x가 0보다 작으니까 정의한 대로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x분의 절대값 x는 x분의 마이너스 x하고 같아요. 그래서 x를 약분하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이 됐어요. 그렇죠? 예, 해서 마이너스 1의 극한이니까 그 상수 마이너스 1이다. 어렵지 않죠? 여기서 보듯이 우극한도 존재해요. 좌극한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존재하는 그 값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비교하면 서로 다르죠. 예, 그런 경우는 예, 극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극한 계산했더니 1이었어요. 존재하긴 존재합니다. 좌극한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1이었어요. 역시 존재해요. 하지만 두 개를 비교하니까 1과 마이너스 1은 서로 다른 수예요. 그렇죠?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다르다. 그렇다면 우리는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 압축 정리라는 정리를 사용해서 예, 극한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7번 보세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곱하기 사인 x분의 1, 이 값이 0이다라는 걸 보여라 그랬습니다. 이 함수의 극한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함수를 보니까 x제곱이라는 함수와 사인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곱해져 있어요. 그렇죠? 사인의 값은 어쨌든 이 값이 정의되는 그 범위 안에서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질 수는 없어요. 아무리 큰 값을 가져도 1보다 큰 값을 가질 수는 없어요. 사인의 값은 마이너스 1 이상이고 1 이하가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인 x분의 1도 마이너스 1 이상이고 1 이하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거기에 x제곱이 곱해져 있는데 x는 실수니까 제곱하면 당연히 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등식에다가 우리는 이 0 이상인 x제곱을 전부 3개의 항에 다 곱할 거예요. 0 이상인 값을 곱해주면 이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가 않지요. 그럼 그대로 갖다 놓으면 되고요. 자, x제곱을 곱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에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1에 곱하면 x제곱이고요. 사인 x분의 1에 곱하면 x제곱 곱하기 사인 x분의 1이 돼서 우리가 극한을 계산하고 싶은 이 함수를 얻을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 이런 이 세 개의 값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큰 값이다라는 이 관계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극한에는 이런 성질이 있어요. fx가 gx보다 작다. 그러면 이 두 함수의 극한이 존재했을 때 극한을 계산하면 여기 x가 어디로 간다라는 건 안 쓸게요. 일반적으로. 예, 그 필요한 만큼 갖다 쓰면 됩니다. a로 가면 a라고 쓰면 돼요. 자, 그런데 전체 극한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그냥 리미트라고 쓸게요. fx의 극한하고 gx의 극한이 둘 다 존재하면 큰 함수의 극한이 작은 함수의 극한보다는 큰 값을 취해요. 그런데 여기 등호가 없어도 예, 절대로 같아지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등호는 붙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큰 함수의 극한이 작은 함수의 극한 이상이다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을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이 부등식을 그대로 유지해서 극한을 취하면 이것의 극한, 이것의 극한, 이것의 극한이 이 부등호 순서대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식으로 써볼까요?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을 취했어요. 세 개의 값에. 마이너스 x제곱의 극한하고 x제곱 사인 x분의 1의 극한하고 x제곱의 극한하고 예,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역시 이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유지해주면 된다. 등호는 이미 붙어 있었으니까 그대로 붙여놓으면 돼요. 없다고 하더라도 붙이셔야 됩니다. 예, 그것만 유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이쪽에 있는 극한을 구할 수 있죠. 예, 조금 전에 다 연습을 해봤습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극한 곱하기 x의 극한의 제곱. 그렇죠? 이쪽도 x제곱의 극한이니까 x의 극한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x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x가 0으로 갈 때 x의 극한은 0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걸 제곱한 건 0이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도 0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과 x제곱은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이 둘 다 0이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왼쪽 0이다라고 구해놨고요. 오른쪽 0이라고 구해놨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식을 유지하려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sin x분의 1은 0 이상이면서 0 이하가 돼야 되네요. 그런 수는 0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극한은 0이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예, 이렇게 어떤 세 개의 식에서 이 세 개의 함수가 이 가운데 있는 함수가 이것 이상이고 이것 이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양쪽에 있는 함수의 극한이 이렇게 같아진다면 가운데 있는 함수의 극한도 그 같은 값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이런 극한을 우리가 압축 정리, 스키즈 시어럼 압축 정리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예, 해서 압축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그 두 개의 파일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극한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알아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잊어버렸을까 봐 다시 한번 복습을 한 거고요. 이제 우리 교과목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미분 적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장 1절 볼게요. 3장 1절. 미분계수와 변화율. 우리가 배우려는 것이 이 미분부터 시작합니다. 정의를 할게요. 어떤 함수 fx가 주어졌을 때 f'A라는 값을 이런 기호를 사용하는 값을 정의를 할 텐데 이것은 이런 극한이에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건 정의고요. 기억하셔야 되고요. 정의를 써서 미분계수를 구해라 하고 문제를 주었다면 이렇게 극한을 이용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해서 이것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극한 얘기할 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극한은 구조가 같으면 같은 값이에요. 즉 같은 구조를 갖게끔 우리가 쉬운 값으로 그 극한을 계산할 수 있게끔 치환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치환을 통해서 얻은 극한은 같은 값이에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먼저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극한 안에 있는 값 중에서 여기 a 플러스 h를 x라는 변수로 치환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극한은 h가 0으로 가는 극한이죠. 리미트 아래에 있는 h가 0으로 간다라는 이 표시, 이걸 가지고 이 극한의 변수는 h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h가 0으로 가는 극한이니까 여기 a 플러스 h는 금방 연습해 봤듯이 h가 0으로 가면 a로 가겠죠. 즉 a 플러스 h를 x라고 놨으니까 x는 a를 향해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극한을 이 값을 x로 치환하면 x가 a로 갈 때 극한이다라고 바꿔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게 연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값은 x라고 놨으니까 분자의 첫 번째 값은 fx가 될 거고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fa는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h는 a 플러스 h를 x라고 뒀으니까 h로 풀어내면 넘겨서 x 마이너스 a가 되죠. 해서 h는 x 마이너스 a라고 바꿔주면 되고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쓴 극한은 a 플러스 h를 x라고 치환을 해두면 이렇게 바뀌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 이렇게 바뀝니다. 두 개의 극한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편할 때 편하게 이 극한을 쓰든지 이 극한을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쓰겠습니다. 됐죠? 둘 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극한이나 이 극한이나 우리는 f'A라는 기호로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극한, 즉 f'A라고 놓은 값, 이 값이 앞에서 봤듯이 우리 극한을 계산해 봤어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좌극한, 우극한 둘 다 존재하고 같은 값이다 그러면 존재하는 거고,
좌극한이나 우극한이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둘 다 존재하긴 하는데 서로 다르거나 이러면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극한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극한, 이렇게 쓴 값, F'A라는 이 값이 만약에 존재하면, 이 극한이 존재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 F는 A에서 미분 가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F는 A에서 미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미분 가능이 어떤 뜻이다라는 걸 정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F'A, 즉 이 극한,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여러분들 편한 대로 쓰시면 되겠어요. 어떤 극한을 사용하든지. 이 두 개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 극한, 기호로는 F'A라고 쓴 이 값을 뭐라고 부를 거냐? A에서 F의 미분계수라고 부를 거예요. 또는 A에서 F의 도함수 이렇게도 부릅니다. 또는 A에서 F의 속도라고도 부릅니다. 속도라고 부를 때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주어진 함수가 어떤 물체의 위치를 표현할 때 이것이 어떤 물체의 위치를 표현하는 위치함수다. 그렇다면 그때 이 미분계수는 속도라고 불러요. 순간 속도, A에서의 속도, A라는 점에서의 순간 속도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부릅니다. 또는 A에서 F의 변화율 이렇게 불러도 돼요. 변화율. 그래서 속도, 미분계수, 도함수, 변화율 하는 것이 모두 같은 걸 얘기하는 용어입니다. 이렇게 다 기억해 두세요. 속도에 대해서는 이 오늘 수업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이 F'A가 만약에 값이 있다면, 즉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볼 거예요. 기하학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냐? F'A는 그 값이 존재하면 점 A, FA라는 좌표를 갖는 점, 이 점에서 주어진 함수 y는 fx, 이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는 이 점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에다가, 즉 이 곡선이죠. 이 곡선에다가 근 접선이 있을 텐데 그 접선의 기울기하고 같아요. 미분계수가 존재하면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xy 평면에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여기 주어진 곡선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기 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 점을 A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의 y좌표는 FA가 되겠죠. 그때 이 곡선 위에서 또 다른 점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여기 x좌표를 그냥 임의로 x라고 줄게요. 이건 움직일 거니까. 그때 y좌표는 역시 fx가 되고요. 그렇다면 이 점의 좌표는 x, fx가 되겠죠. 이 점과 이 점 두 점을 선택했어요. 이 점의 좌표는 a, fa, 이 점의 좌표는 x, fx. 그렇죠? 그렇다면 이 곡선 위에 두 점을 선택을 했으니까 우리가 공간상에서 두 점을 선택하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을 이렇게 딱 하나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곡선 위에서 두 점을 선택해가지고 그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만들었을 때 그런 직선은 우리가 할선이라고 불러요. 시컨트 라인. 여기 할선을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할선의 기울기가 있겠죠. 당연히 지나가는 두 점을 알고 있으니까,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x가 증가한 양 이만큼 분의 그때 y가 증가한 양 이만큼을 계산하면 기울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x가 증가한 양은 x-a고 그렇죠? 그때 y가 증가한 양은 fx-fa죠. 그러니까 그 기울기, 할선의 기울기는 x-a분의 fx-fa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할선이 주어졌을 때 이 점을 고정시키고 이 점을 이 곡선상에서 이렇게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이 점으로 접근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은 고정되었지만 이 점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한 이 할선은 이 점이 움직이면서 할선도 이렇게 따라 움직이죠. 그렇죠? 할선이 점점 움직이면서 이 점이 이 점 가까이로 갈 때 어떤 직선을 향해서 이렇게 가까이 갑니다. 할선의 극한이 되는 그런 직선을 우리가 접선이라고 불러요. 접선은 할선의 극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 할선의 기울기에
극한을 계산하면 할선의 극한이 접선이니까 할선의 기울기의 극한은 접선의 기울기가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점이 1로 간다라는 것은 x가 a를 향해 가는 거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렇게 극한을 취해주면 이건 할선의 기울기의 극한이에요.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되죠. 그런데 조금 전에 봤듯이 이 극한은 우리가 뭐라고 정의한 거냐? f'a라고 정의한 거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기가 다 됐습니다. 예.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면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이론을 이용해서 예,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예제 1번 보세요. 점 1,1에서 포물선 y는 x제곱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는데 여기 접선이 지나가는 점, 접점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직선의 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점이 하나 있으니까 기울기만 있으면 식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접선이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미분계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계수를 계산하면 되는데 접점이 1,1이라는 좌표를 가지니까 아까 봤듯이 그때 접선의 기울기는 이 접점의 x좌표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면 되는 거죠. a, fa라는 거니까. 그렇죠? 예, a, fa라는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f'a라는 거니까. 그렇죠? x좌표에서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x좌표가 1이니까 f'1을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계산해 볼까요? 정의를 먼저 씁니다. f'1은 이제 기억해야 되겠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그렇죠? 예,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f라는 함수는 여기 y값, 예, 이것이 표현하는 식, x제곱이 fx의 규칙이에요. 그렇다면 1 플러스 h 대입하면 1 플러스 h의 제곱, 1을 대입하면 1의 제곱. 그렇죠? 이제 이 분자를 계산합니다. 1 플러스 h를 제곱하면 1 플러스 2h 플러스 h의 제곱. 그럼 1은 없어져요. 남는 것은 2h 플러스 h의 제곱. 다 됐죠? h로 묶어내면 h하고 2h, 2 플러스 h 곱한 거니까 h 분모에 있는 것하고 약분하고 치우면 이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극한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 플러스 h의 극한이다. 어렵지 않죠? 이제 법칙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2는 상수니까 그 극한은 그 상수 2다. h는 h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다가가는 값 0이다. 그렇죠? 예, 해서 2 플러스 h의 극한은 2가 되죠. 다 됐죠? 자, 그럼 정리합니다.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지나가는 점은 1,1 그리고 기울기는 2예요. 지나가는 점과 기울기를 가지고 식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연습하세요. y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y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x좌표.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y 마이너스 1은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 2x 마이너스 2지요. 넘어가면 플러스 1 계산되니까 y로 풀면 y는 2x 마이너스 1이 되죠. 해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x 마이너스 1이다. 쉽죠? 예,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2번 보세요. 3,1에서 쌍곡선 y는 x분의 3 이것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어요. 똑같이 갑니다. 지나가는 점이 하나 주어졌죠. 예, 접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울기만 있으면 되고 그래서 접선이니까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식, 즉 미분계수를 계산하면 되는데 x좌표가 3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f'3을 계산하면 됩니다. 됐죠? 정의를 써볼까요? f'3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3 플러스 h 마이너스 f3 다 됐죠?
예, 여기 fx의 식이 있습니다. fx는 x분의 3이지요. 그렇다면 3 플러스 h를 x에 대입하면 3 플러스 h분의 3. 3을 대입하면 3분의 3. 그렇죠. 3분의 3은 1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분자는 3 플러스 h로 통분할 수 있어요. 통분하면 3 플러스 h분의 여기는 3이고 1은 분모 분자 같아야 되니까 3 플러스 h를 빼주면 되죠. 그렇죠. 3 마이너스 3은 없어졌고요. 그럼 남는 건 여기 마이너스 h만 남았고요. 그리고 h 약분하고 나면 3 플러스 h분의 마이너스 1만 남았어요. h가 0으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하면 되겠죠. h 0으로 가면 분모는 3으로 가고 분자는 그 상수 마이너스 1로 가고 극한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쉽죠? 자, 이제 정리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점은 3,1이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y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y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x좌표다. 어렵지 않죠? 예, 이제 이쪽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3 약분하면 플러스 1.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1을 넘겨주면 플러스 1이 되니까 y로 풀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2다. 쉽죠? 예,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아까 앞에서 미분계수 얘기할 때 미분계수, 도함수, 변화율, 속도 이런 것이 다 같은 의미다라고 얘기했는데 속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속도라고 얘기할 때는 주어진 함수가 어떤 물체의 위치를 표현하는 위치 함수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물체가 직선상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예,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때 그 변이가 방정식 S는 FT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FT는 시간 T에서의 이 물체의 변이를 표시하는 거예요. 변위라는 것은 어떤 기준점을 주고 그걸 원점이라고 부르고 원점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를 줘서 부호, 즉 방향이 있는 거리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걸 변위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S는 FT라는 이 운동 방정식으로 어떤 물체가 직선을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F라는 함수, 즉 그 거리를 계산한 S, 변위를 계산한 이 S라는 값, F라는 이 함수, 이 함수는 위치 함수가 되는 거죠. 물체의 변위를 표시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때 이 함수를 가지고 미분계수를 얘기하면 미분계수를 계산해 주면 그 미분계수를 다른 말로 속도라고도 부른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걸 얘기합니다. 그럼 미분계수 리미트 하고 썼을 때 오른쪽에 있는 값은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였죠. 그렇죠? 예, 리미트 오른쪽에 있던 이 값은 시간이 a에서 a 플러스 h로 움직였어요. 그 시간을 구간으로 표기하면 a부터 a 플러스 h까지 이런 구간으로 표기되죠. 그렇죠? 리미트 오른쪽에 있는 이 값, 즉 할선의 기울기가 되는 값이었죠. 할선의 기울기가 되는 이 값을 이 시간 구간에서 이 물체에 대해서 평균 속도라고 부릅니다. 평균 속도. 기억해 두세요. 평균 속도. 자, 그럼 이것의 극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즉, 앞에서 우리가 f'a라고 썼던 이 값. 이 값은 이제 f라는 함수가 어떤 물체의 변이, 그걸 표현하는 위치 함수라고 하면 속도라는 의미를 가질 거니까 velocity라는 뜻으로 VA라고도 쓸 거예요.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것은 할선의 기울기의 극한이 됐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문제를 풀어봤듯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값이죠. 그렇죠? 예, 이것을 시간 A에서 이 함수의 속도라고 부른다. A에서 순간 속도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여기 A 플러스 H를 이번에는 변수를 시간이란 뜻으로 T라고 썼으니까 T라고 한번 치환해 보세요. H가 0으로 가면 T는, 즉 A 플러스 H는 A로 가죠. 그 H가 0으로 간다라는 극한은 T가 A로 간다라고 바뀌죠. 그렇죠? 그렇다면 H는 A 플러스 H를 T로 놨으니까 H로 풀어내면 T 마이너스 A하고 똑같죠. 그렇죠? 해서 T 마이너스 A분의 여긴 T라고 놨으니까
ft-fa. 예, 아까 x라고 쓴 것을 t라고 바꾸면 똑같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극한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접선의 기울기였고 극한 계산한 거. 극한 옆에 있는 것은 할선의 기울기다. 예,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이 위치 함수를 가지고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3번 보세요. 공이 지상 450m 높이의 CN타워 전망대에서 떨어진다고 가정하자. 그냥 아무 조건도 없으니까 공이 떨어지는 것은 자유낙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유낙하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 5초 후에 공의 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두 번째는 땅에 떨어질 때 공의 속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시간을 5초 후라고 줬고 여기는 공이 땅에 떨어질 때라고 줬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린 속도를 둘 다 속도를 계산하는 거니까 시간 t에서의 속도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땅에 떨어지는 시간을 측정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CN타워가 있다고 했어요. 예, 그런데 높이가 450m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 꼭대기를 전망대라고 할게요. 공이 이렇게 떨어져서 자유낙하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여기 꼭대기부터 공의 위치, 시간 t에서의 위치, 예, 이만큼을 예, 우리가 s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함수를 ft 예, 이렇게 줘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뉴턴의 법칙을 압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제2법칙. 예, 그 제2법칙에 의하면 s라는 값은 이렇게 4.9 t제곱 이렇게 표현돼요. 이게 뉴턴의 운동 법칙에 의한 계산한 결과입니다. 자, 그럼 이 값은 알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게요. 변이 함수가 4.9 t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속도, 즉 f'(t) 미분계수, 이 미분계수는 계산해 볼까요? 정의대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t 플러스 h 마이너스 ft, 즉 시간 t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는 중입니다. 됐죠? 어떤 특정한 수를 주면 그 수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시간 t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서 t에서의 미분계수를 계산했어요. 자, 그럼 여기 식이 있으니까 ft 플러스 h, t 대신에 t 플러스 h를 대입하면 4.9 t 플러스 h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ft는 이 똑같은 식이죠. 4.9 t제곱. 그렇죠? 4.9로 묶어내고 t 플러스 h 제곱에서 t제곱을 빼주면 t 플러스 h의 제곱은 t제곱 플러스 2th 플러스 h의 제곱. 그럼 t제곱 없어졌으니까 남는 것은 2th 플러스 h제곱. 다 됐죠? 분자에 여기도 여기도 h가 곱해져 있어요. h로 묶어냅니다. 묶어내면 4.9h 곱하기 2t 플러스 h. 그렇죠? h는 분모에도 하나 있으니까 약분되고요. 약분하고 남는 것은 4.9 곱하기 2t 플러스 h지요. 다 됐죠? 이제 h가 0으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하면 되겠어요. h는 0으로 갈 거고 t는 상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그 상수가 극한이 되니까 결과는 4.9 곱하기 2t. 그렇죠? 4.9하고 2t를 곱하면 9.8t. 다 됐죠? 자, 우리가 얻은 결과를 볼까요? 결국 임의의 시간 t에 대해서 시간 t에서의 속도 vt를 계산했어요. 시간 t에서의 속도 vt는 9.8하고 t를 곱하면 된다. 그렇죠? 중력 가속도의 값 9.8하고 시간 t를 곱하면 그 시간에서의 속도를 얻을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럼 다 계산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두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첫 번째, 5초 후의 공의 속도는 t가 5일 때죠. 5초 후니까. 그렇죠? 예, 여기 이 꼭대기에 있을 때가 t가 0이에요. 예,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제. 그렇죠? 그렇다면 5초 후라고 했으니까 t에다가 5를 대입하면 돼요. t에다가 5를 대입하면 v5라는 값은 여기 vt가 9.8t니까 여기 있는 t에다가 5를 대입해 주면 돼요. 그렇죠? 그럼 9.8 곱하기 5. 다 됐죠? 해서 9.8하고 5를 곱하면 49니까 이제 단위만 쓰면 될 거고 단위, 거리의 단위는 미터입니다. 시간의 단위는 초였어요. 해서 49 미터 퍼 세크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땅에 떨어질 때 공의 속도라고 했으니까 땅에 떨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t에서의 속도를 구해놨으니까. 그렇죠? 그럼 땅에 떨어진다라는 것은
당연히 여기서부터 꼭대기부터 떨어진 이 거리를 S라고 놨으니까 땅에 떨어지면 이 높이만큼 다 떨어진 거죠. 즉 S가 450m가 되는 순간이죠. 그렇죠? 예, 해서 S가 450m가 되는 순간인데 S는 앞에서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뉴턴 법칙에 의해서 S는 4.9 T제곱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9 T제곱이 450이 되는 순간, 예, 이 순간에 공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식을 T로 풀면 됩니다. 제곱으로 풀어서 4.9로 나누면 되고요. 제곱을 없애려면 루트 지우면 되고요. 해서 T는 루트 4.9분의 450이다. 다 됐죠? 그렇다면 이 시간에 땅에 떨어졌으니까 이 시간에서의 속도를 구하면 되고, 즉 V 이 시간하고 대입하면 되고요. 그것은 우리 시간 T에서 속도를 구해놨으니까 9.8과 그 시간을 곱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하고 9.8을 곱하면 된다. 9.8 곱하기 루트 4.9분의 450이다. 다 됐죠? 예, 이걸 계산하면 대략 근사값으로 94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 순간 속도는 94m/s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속도 얘기까지 해봤어요. 예, 이제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 미분계수 구해보고 접선의 방정식 구해보고, 예,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번 보세요. A에서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9, 이 함수의 미분계수를 구해라 그랬네요. 가볼까요? A에서의 미분계수니까 기호로는 f'A. 그렇죠? 정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어렵지 않죠? 함수의 식이 여기 있으니까 a 플러스 h를 x에 대입해 주면 돼요. 그러면 a 플러스 h에서 함수값은 이거 제곱이니까 a 플러스 h의 제곱. 여기 마이너스 8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8 곱하기 a 플러스 h. 여긴 상수니까 그대로 플러스 9. 다 됐죠? a에서의 함수값은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됩니다.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9. 다 됐네요. 이거 계산하면 되겠어요. 제곱항부터 계산해 볼까요? a 플러스 h의 제곱을 전개하면 a 제곱 플러스 2ah 플러스 h의 제곱. 거기서 a 제곱을 빼줄 거니까 남는 거는 2ah 플러스 h의 제곱. 그렇죠? 해서 남는 게 2ah 플러스 h의 제곱. 그리고 1차 항 계산하면 마이너스 8a 빼주면 같은 값이니까 없어지고 남는 건 마이너스 8h. 해서 남는 거 마이너스 8h. 그렇죠? 상수항은 9 마이너스 9, 0이죠. 쓸 게 없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하면 돼요. 분자는 전부 h가 하나씩은 곱해져 있어요. 앞으로 묶어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은 2a, 두 번째 항은 h,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8이 h에 곱해지면 돼요. 그래서 묶어낸 h는 분모에도 있으니까 약분하고요. 남는 건 이거죠. 그래서 2a 플러스 h 마이너스 8에 h가 0으로 갈 때 극한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제 h를 0으로 보내주면 이 값은 떨어질 거고 나머지는 상수 취급 2a 마이너스 8이죠. 다 됐죠? 예, 해서 f'A는 a로 표현해서 2a 마이너스 8이다. 이런 결과를 얻은 겁니다. 쉽죠? 예, 이제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예, 마무리할게요. 예, 이제 5번 보세요. 점 3, 마이너스 6에서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9, 이것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 구해라 그랬으니까 미분계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미분계수 계산해야 되는데 앞에서 이 같은 식에 대해서 미분계수를 구해놨어요. 예, 그냥 이 문제만 따로 있다면 따로 풀어야 되는데 앞에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면 되겠죠. 예, 이거 이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접점이 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만 있으면 되겠다. 접선의 기울기는 이 접점의 x좌표, 여기선 3이죠. x좌표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면 된다. 그렇죠? 즉, 이 함수를 fx라고 두면 접선의 기울기는 f'3이죠. 다 됐죠? 예, 이 위에서 f'A를 구해놨어요. f'A가 2a-8이니까 f'M은 a에다가 3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2 곱하기 3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렇죠? 예, 이제 계산합니다. 그럼 주어진 접선은 지나가는 점은 3, 마이너스 6이고, 그렇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식을 구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y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y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x좌표다. 다 됐죠? 예, 이제 y로 정리할까요? 이쪽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쪽은 y 플러스 6 같아야 되니까 6 치워버리면 y는 마이너스 2x다. 예, 이렇게 접선의식을 얻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이렇게 해서 예, 오늘 배울 3개 파일은 예, 공부를 다 했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예, 그리고 다음 주에 역시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이 되니까 2시 반에 오늘처럼 똑같이 초대를 할 거고요. 예,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첵 안 보내주신 분 있으면 지금 마치기 전에 보내주시고요. 예, 다 보내셨으면 음소거 되어 있으니까 예,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이 있으면 예, 질문을 해주시고 없으면 질문 없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예, 그러면 바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저 교수님, 예, 중간에, 아니, 처음에 계속 듣다가 중간에 튕겨서 다시 들어왔는데, 예. 채팅 또 보내야 될까요? 아까 아, 2시 30분에 보냈어요. 보냈어요? 아, 그러면 네. 됐어요. 예, 그걸로 출석 아, 체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있나요? 혹시 교재는 꼭 사서 푸는 게 좋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여기 강의 네. 자료 이렇게 공부하시면 네. 이 강의 자료에서 다룬 예제가 있죠. 네. 예, 이 예제에서 숫자를 제가 조금 바꾸고 아, 네. 함수를 조금 바꿔서 문제를 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제에 나오는 그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어보시고 네. 여러분들이 그걸 외우지 마시고 어떻게 푸는 건지 방법을 알면 숫자가 바뀌어도 풀 수 있겠죠. 예, 네. 그렇게 연습해 주시면은 예, 시험은 만점 받을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질문이 없다고 얘기해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기 손금하고 채팅 보내주신 분 누구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아, 없나요? 교수님, 저 혹시 예. 출석 체크 됐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아, 출석 체크가 됐는지요? 네. 채팅 보내셨어요? 보냈는데 저도 아까 튕겨가지고 이게 예. 보내다가 튕겨서 다시 들어왔는데 예.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몰라가지고. 아, 그래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누군가요? 신예린입니다. 신예림 학생이요. 신예린이요. 예린이요. 린. 린이요. 린. 네. 네, 린.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예, 살펴볼게요. 예, 제가 지금 보내주신 걸 보고 있어요. 쭉 예, 이름이 있는 거 살펴볼게요. 네. 예, 있습니다. 신예린 학생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뒤에 학번 제일 뒤에가 4번. 네. 맞죠? 예,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아니요.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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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예.